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봤을 때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안도랠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쵸. 예. 좀 어이없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솔직히 반등이 생각보다는 되게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가 부분마다 특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다 종가 부분에서 더 이제 올라가는 올리면서 모습. 예. 끝내서 되게 세졌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베센트 때문이다가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 것 같습니다. 네, 뭐 베센트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채찍으로 쓰고 관세 완화는 당근으로 쓰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전략적 불확실성을 네. 이용한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셀 아메리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통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연락했다고 하는데 또 중국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쵸, 뭐가 아니라고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 거는 굉장히 확실한 팩트인 것 같고 일단 시장은 이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특히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있었던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이랑 이제 G2로서 동등한 대결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확실하게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뷰티풀 뭐 이제 균형을 맞추겠다. 또 뷰티풀이 또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뷰티풀 리발란싱이 또 나와서 이제 뷰티풀하게 어떻게 맞출지 봐야 되겠지만 그게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고 그걸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더라고요. 이제는 네. 트럼프가 이제 딱 해서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서 부인을 하면 원래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부인을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트럼프가 또 얘기했다고 해도 안 오르고. 네. 네, 그래서 결국 약간 좀 이제 베센트 쪽으로 공이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이 GFM 있잖아요. 네. 예전에 처음에 소장님 제가 소개를 할 때 잘못 GMF라고 했다가 소장님이 딱 지적을 하셨어요. GFM이라고.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 네, 이게 참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쉬운데 보통 그냥 예. GM이라고 쓰시죠. 글로벌 마켓, 네. GM, 네. 제너럴 모터스. 그렇게 될까봐 바꾸신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 될까봐? 아, 예. 그래서 그때 지적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뭐 우리 강 대표님은 안 그러실까 봐요. 강 많으실 대표님도 것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분인데 네. 진행하시느라고 참으시는 거지. 그래서 약간 실룩실룩 되실 때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느꼈는데 그러니까요. 질문 안 드려도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쭉 해주세요.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요즘 그 영어 단어에 뷰티풀이 고생합니다. 뷰티풀, 여기저기. 아무데나 뷰티풀이니까. 네. 예. 맞아요. 트럼프가 관세도 뷰티풀이라고 했었고. 관세도 뷰티풀이라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참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좀 그거 한 게 제일 아쉬운 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누가 어떤 설명이요? 어떤 정책을 갖다가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면은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입국자들 막 추방하고 그 엘살바도르의 살벌한 그 교도소로 막 추방하고 하는 거. 이걸 갖고 무슨 뭐 법원에서는 그 한 명 누군가 뭐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데리고 오라. 뭐 이런 것도 웃기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네. 좀 미국의 언론들은 절대 안 도와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 안 도와주니까 백악관에서 그걸 갖다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국경 강화를 하고 불법 입국자 이렇게 단호한가 하는 거. 뭐 그거는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왔던 부정선거하고도 연결되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랩 리크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이 아니고 우한의 연구소에서 그냥 유출됐다 이렇게 덜커덕 올리지만 말고 왜 올렸는지 궁금하잖아요. 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지.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언론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층 취재를 하고 그 왜 그랬을까를부터 해서 이제 근원부터 따져줘야 되는데 미국 언론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언론의 기존 세력들의 기득권 세력들의 글로벌리스트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빈 허점만 보이면 탄핵이니 이런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그건 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좀
관세도 왜 그러면 그렇게 145%라고 하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서로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때리는지 하는 걸 갖다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략적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전략적 불확실성이었다. 아, 의도한 불확실성. 의도한 불확실성이었다. 야 그렇다면은 예. 근데 대중은 네. 그렇게까지 제가 봐서는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이면 네. 좋은 이유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옛날에 병원에 가면 네. 솔직히 의사 선생님이 그냥 퍽퍽퍽 하고 아파도 그냥 참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뭐 주사 들어갑니다, 뭐 따끔합니다 이런 네, 거 하잖아요. 그러죠. 알려주고 뭐 이런 맞아요. 거 다 하잖아요. 오, 예. 적절한 그리고- 비유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패드도 예.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막 했었어요. 그랬는데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 자기네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커미티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하고 네. 발표한 다음에 질의도 다 받고 이런 게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예. 이제 선진국이 된 건데 예.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오더니 막 X로 날리고 왜 그러는지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예. 자기네들끼리도 또 소통이 안 되니까 나와서 나도 조그맣게 알았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측이 불가능해지니까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고 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또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에서도 물러난 거 아니에요. 네. 곧 자를 것처럼 얘기했던 예. 사람이 그건 아니었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왜 누구나 봤을 때 저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전행이야 싶을 정도로 왜 당신이 금리를 갖다 결정하려고 그래? 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연준 의장 갖다가 자르래 마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데 대한 조금의 설명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자꾸 이제 얘기가 대부분의 이제 논조가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본인은 가장 우호적인 팍스 뉴스에서조차도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거 가짜 뉴스야 하고 넘어가 버리지만 네. 그 TV를 보는 시청자들 미국 국민들은 그걸 보면 저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냥 대중이 그렇게 대중이 생각하고 그렇게 있구나라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시장 자체는 뭐 딱 그거네요. 4월 2일 이전으로 온 거. 딱 똑같아졌어요. 이제 거의. 맞습니다. 네. 거의 맞습니다. 우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S&P 500이 이렇잖아요. S&P 500 보시면은 여기서 예 지금 여기서 이게 쿵 떨어진 여기가 4월 3일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갖다 올라섰고 이날이 진짜 불기둥이 나온 이거 엄청난 짱대 양봉이 나온 날이 4월 9일 날 90일 관세 유예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일단 한번 어떤 하락 파동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아섰으면은 그동안 빠진 거 상승폭이든 하락폭이든 여기에 대해서 얼마까지 되돌릴 수 있는가를 먼저 짚어보는 거고 되돌릴 수 있는가의 맥시를 통과했다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딱 4월 2일 레벨까지 왔고 그동안 빠진 거의 절반을 갖다가 되돌렸습니다. 되돌렸고 절반을 갖다가 올라섰으니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오늘 저녁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조금은 더 해서 얼추 최종 맥시까지 이제 61.8%라고 하는 이왕 나선 김에 여기까지는 가겠네 하는 게 한 5,650 근방입니다. 그쯤 가면은 뭐가 가로막느냐? 61선이 가로막을 거예요. 61선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수급선입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그러면 더 올라갈 만한 어떤 선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여기서 제가 RSI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캡처까지 해왔는데 RSI의 절대 수치가 RSI 수치가 53을 넘었다 하는 얘기죠. 또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RSI를 보는 그 중에 과매도냐 과매수냐도 있지만 이 50도 중요시합니다. 50에서 통상 막히거든요. 올라가다가도 막히고 내려오다가도 막히는데 이걸 올라섰으면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라면 저기 위에서 고점 대 고점 연결한 선을 딱 이렇게 하나 더 걷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쫙 걷으면은 거의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가는 거야. 막 맞아요. 이렇게 우길 것 강 같은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생략인데 이거죠. 컷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선이죠.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 이걸 돌파했나 맞나 살짝 물고 올라갔습니다. 눌리고 올라갔어요. 물고 뚫었어요. 물고 뚫고 올라갔어요. 올렸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간다에 배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핀비즈의 그 S&P 500 맵이지 않습니까? 이 페어웨이가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페어웨이. 저 뭐 디봇 자국하고 수리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 옆에 이렇게 불긋불긋한 거요? 불긋불긋한 거 막 파인데. 페어웨이는 펄해야 좋은데 네. 미국 기준으로.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이낸셜 쪽이 안 좋습니다. 이쪽에 그동안 이렇게 좋았는데 금융 쪽하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니요, 어제 데일리?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자, 지난 네. 금요일 일일 날. 변동폭? 예, 예. 지난 금요일 날 그건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만 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기술주, 테크놀로지, 테크주하고 여기서 테슬라가 특히 뭐 한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얘가 S&P 500하고 나스닥에서 한몫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 쪽 안 좋고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쪽도 이렇게 전부 잔디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은근히 좀 이렇게 베어 쪽으로 분위기 잡고 싶은 선수들은 상업용 부동산 그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들도 좋을 리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사후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바이오도 일라이릴리는 올랐는데 여기도 보면은 가는 놈만 가요.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테슬라가 끌어올렸죠. 끌어올렸고 요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 S&P 500은 절반에서 멈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후로는 절반에서 멈춥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코로나 랠리입니다. 코로나 랠리 돈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실 조금 오버슈팅하면서 이거 채널 상단도 막 넘어선 거 이거는 과도한 유동성 장애인데 이게 요거 딱 요 올라온 거의 절반에서 멈추고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올라온 거에 또 절반에서 멈췄습니다. 이 절반이 또 신기하게도 저점끼리 연결한 이 상승 추세선의 또 이렇게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이거는 사람이 만든 조정이야.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아니야. 트럼프가 말만 바꾸면 마음만 고쳐 먹으면 이거는 금방. 그리고 아직도 이때 프로젝팅 돈들이 아직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궁금한 거는 요거죠. 과연 요번에도 이렇게 단바닥으로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이때처럼 조금 더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지는 이걸 갖다가 거치고 다이버전스 만들고 갈란지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그냥 한번 훅 단번으로 끝날지. 요게 이제 단번으로 끝나려면 돈을 누가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누가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단번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는 이제는 뭐 엄청나게 금리 막 제로금리 네. 만들어주고 돈을 막 풀어줬으니까 네. 집집마다 막 뭐 1,200불씩 뭐 꽂아주고 이랬으니까요. 우리도 하다못해 뭐 몇십만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회장도 받고 네. 이명웅 씨도 받고 그렇죠. 회 먹으러 가는 거죠. 네. 없던 돈 생겼으니까 다 뭐라도 하나 산 네. 거죠. 에코프로 사고 뭐 사고 했다가 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50% 조정으로 끝난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요거 지난주 방송 차트 그대로인데 여기서 멈출 만한 데서 멈췄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혹시나 이 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 모든 랠리에 대한 제대로 한번 조정다운 조정을 갖다가 거쳐야 된다면은 그것이 관세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경기 침체 핑계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이거는 끝난 게임이 아니다 싶고 특히나 이런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야 여기서 이거 짧은 차트를 보고 말하는 조정 끝났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뭐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확인은 필요한 거 맞습니다. 네. 네. 이러면 이제 가장 비급한 전망이죠. 뭐 확인이 필요하다. 예. 좀 추이를 봐야 된다. 그 확인이 필요하던데 여기서 일단 최근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굳이 미국 장에서 바로 지금만 던져야 되나 할 정도는 아니신 거죠. 네. 앞서서 그 이제 페어웨이로 비유를 해주신 예, 그 맵 미국-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 테슬라가 열일했다라는 열일했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뭐 한영희 수석처럼 테슬라 사정을 갖다가 속속들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테슬라. 저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면 좀 저희한테 미리 공유를 해주셔야 제가 좀 아. 맞춰서 질문을 해드리는데. 그러세요. 뭐 네. 그냥 정민행 교수는 뭐 눈빛만 봐도 질문할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거 작년 12월 26일이에요. 요 끝에
끝 시점이 작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무렵입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배트맨 한번 보세요. 그때 한참 이렇게 미국의 뭐 마켓워치나 뭐나 할 것 없이 배트맨이라고 해서 펌프질 막 할 때입니다. BATMMAAN.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끝부분을 한번 잘 보시죠. 한참 올라갈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요거 이제 전부 12월 4일 무렵에서 이때가 이제 12월 뭐 26일 그 무렵인데 그 이후 흐름을 한번 보세요. 죄다 이렇습니다. 죄다 지금 기술주들은 그때 이후로 다 빠졌어요. 뭐 트럼프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높았던 주가가 그거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도 이 올해 들어 서학개미 테슬라 순매수액은 테슬라만 4조 원을 샀답니다. 금년 네, 들어서. 네. 이 기간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에서 5분의 1을 차지해. ETF도 막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야, 이 한국인들의 뚝심이죠. 위에 탁 한국인들의 뚝심이라고 빡 써주셨네요. 네, 한국인들의 뚝심. 용감합니다. 아 근데 테슬라 그 이전에 고점 보면은 사고 싶어져요. 예, 맞아요. 그래, 뭐 488불 갔던 게 지금 야가 214불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반토막도 그렇게 더 보면. 났던 거죠. 예. 반토막도 더 났던 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 조금 이제 기사를 조금 더 보시죠. 22일 날 기사입니다만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가 3배를 급증했다. 이 얘기가 보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죄송해요. 자, 올 초부터 4월 21일까지 미국 주식 갖다가 148억 달러, 우리 돈이 21조 원이네요. 돈 네. 많습니다, 진짜. 예. 이걸 순매수한 거예요. 사고 팔고 이제 퉁쳐서 순매수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작년 이맘때 요 기간 동안에 50억 달러인데 148억 달러에 약 3배 가까이 늘었고 네. 채권도 많이 샀네요. 채권도 거의 순매수 규모가 5조 원어치 되고 이것도 43%가 늘었다 하는데 또 26일 날 기사입니다. 아직도 미국 ETF 사들이고 있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투심은 집중하고 있다. 저가 매수 기대감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전문가들의 이제 하락장의 기간이나 강도 예측이 어려워서 뭐 손실도 주의해라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지난주 뭐 어제 만든 자료입니다만 머스크만 믿는다. 서학개미 사자. 서학개미 엔비디아 1600억 죽주 이런 얘기들인데 이 진짜 대단한데 살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난 또 주말에 하트넷. 예 마이클 하네트 여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나름대로 유명한 전략가죠.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라. 네. 달러도. 그 아침에 얘기했던 그 내용. 얘기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자 딥시크 뭐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베센트 장관도 얘기하잖아요. 딥시크가 미국 증시의 어떤 플런지 푹 깔아앉는 거에 어떤 그 이유가 됐다. 이거는 M7의 문제지 마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M7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다 이 얘기 같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주말 사이에 우리 동영상인들이 유튜브에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반등이냐 가짜 반등이냐. 네네. 예.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 예, 가지고 예. 지금 제일 아까 그려준 차트에서도 딱 그 상황에 그 있거든요. 상황이, 이번 맞아요. 주에 오르면 오를 것 같고 예. 이번 주에 빠지면 다시 많이 내려갈 글쎄 것 같고.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또 우리 또 비즈에 이따금씩 출연하는 우리 이효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또 5월 7일에 결정납니다 하네요. 또 5월 7일은 뭔지 그 또 한번. FOMC FMC에서 네. 결정낸다는 예, 거죠. 말이야. 금리 예. 인하해주면 예.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일목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테슬라. 뭐 딴 거 볼 거 없이 요 구름대 한번 보세요. 진짜 아슬아슬한 데서 이렇게 진짜 잡지 않았습니까? 구름대가 너무 얇아요. 구름대가 얇은데 그나마 이제 기울기가 가팔라 가지고 힘은 네. 있죠.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거 후행 스팬이 뚫고 내려올까 말까 하다가 그나마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름대 뚫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이걸 갖다가 26주 뒤로 이렇게 당긴 게 이 후행 스팬인데 이게 이제 그 위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살짝 올랐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죠. 좀 미안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한테 선물 하나 준 거 아닙니까? 연방 차원에서 그냥 로보택시 그냥 별 그거 없이 한번 여기저기 한번 장사해봐라 이거죠. 로보택시가 막 돌아다녀야죠 이제. 막 돌아다녀라 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일간으로 보면은 또 요 이제 애매한 데 왔어요.
우선은 이거 고점끼리 연결한 이건 돌파한 거는 컸습니다. 돌파하면서 또 쇼카바링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죠.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5, 20, 60, 61선하고 201선이 딱 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어제 같은 뭐 9%, 6%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올라가도 0점 몇 프로, 뭐 많이 가면 1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요 안에서 이제 놀겠죠. 요 안에서 노는데 근데 밑에 이렇게 MACD 그려주신 거 보면 네. 이렇게 딱 다이버전스 쫙 보이면서 뚫을 것처럼 생겼는데요. 예, 위로.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요 다이버전스가 요렇게 살짝 나오긴 나왔는데 요게 이제 MACD가 제로 부분에서 그다음 요 주가 흐름에 따라서 또 승부가 나죠. 그렇죠. 여기서 제로 근방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RSI를 보더라도 더 올라가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워낙 위에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61선 같은 경우에 누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 말로 풀자면은 이쯤에서 샀다가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쯤 올라오면은 아 이제 좀 정리하자 내지는 여기서 뭐 한 300불 언저리에서 아야 이거 200불도 깨지나 했던 상황에서 물타기해서 얼추 이제 뭐 똔똔 내지는 인더머니 오면 또 덜고 싶은 그런 것들이 수급선에 나타나죠. 근데 제가 여기서 기사들을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24년 금년 2024년이면 언제죠? 작년이죠. 자,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주가 800달러로 상승 가능하다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800달러? 예. 네. 이 말은 그냥 강 대표님도 이정민 앵커님도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800달러로 상승 가능하는데 언제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다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 그렇죠. 예. 뭐 항상 그 캐슈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뉴스는 자세히 제가 보니까 죄송해요. 2025년이네요. 죄송해요. 2025년 1월 14일. 죄송합니다. 요거 잘못 800달러, 800달러. 왜 불과 그러세요? 석 달 전에 죄송해요. 석 달 전에 800달러 간다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다가 쭉쭉쭉 빠지니까 또 태세 전환했거든요. 네. 자, 요거는 2024년 2월 6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이 무렵인데 2024년 이 무렵인데 150달러까지 떨어진다 어떻게 했는데 이런 기사가 또 나오니까 또 어떻게 갔습니까? 488불까지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예,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아니라 모건 스탠리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는. 그거 갖고 지금 저희들은 그냥 짐작할 뿐이고 어차피 50대 50의 확률 가운데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쪽으로 우리가 돈 태웠다가 아니면 손절하는 거고 아니면 손절할 용기가 없으면은 그냥 세월로 버티는 거고 아니면 얻어 걸리면은 벌고 나오는 거고 그겁니다. 주식. 뭐 딴 거 있습니까? 너무 얻어 걸린다. 얻어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얻어 걸린다. 얻어 걸린다요? 얻어 걸린다. 저한테 그러지 그런데- 마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테슬라 관련해서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중광 대표하고 하셨잖아요. 네. 머니쇼에서. 이 도표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대표 가져오셨던 그 표를 가져오는데 자 지금 요거 테슬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어쨌거나 이쪽은 뭐 시총이고 이쪽은 주가인데 주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PER 보시죠. PER 보시면은 S&P 500이 지금 19배인데 뭐 엔비디아 잘 나갔다 하지만 37배, 애플이 33배 이 정도인데 얘가 지금 아직도 148배입니다. 그리고 ROE는 엔비디아가 119% ROE인데도 PER이 37에 불과한데 이거 지금 ROE 8.8%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여기가 PER이 148이나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테슬라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죠. 뭐 아마 제가 제목을 갖다 했습니다만 여기는 안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테슬라 주주분들의 어떤 반응은 제가 짐작이 갑니다. 테슬라는 PER 같은 걸로 평가하는 주식이 아니야. 공부 좀 더 하고 와. 이 얘기를 충분히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공부 더 하고 와라는 협박에는 전혀 이제 쫄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물리셨더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손절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손절 안 하려고. 손절 안 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마음의 종목에 대한 평안. 확신이 종목에 있어야 대한 되니까. 확신이 있어야 손절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손절을 해야죠, 빨리. 공부를 안 하면은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냥. 아, 근데 옛날에 회사가 좋다 이렇게 네. 세뇌를 하면서 언젠간 간다 이렇게. 그 증시 격언 중에 그 주식하고 연애는 해도 결혼하지는 말라고 했던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테슬라랑 결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긴 국가가 한데,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렇긴 한데 참 그 어려워요. 연애는 해도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렇죠. 어디까지 이 공부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도 참 어려운 거고 언제 또 이렇게 딱 칼같이 손절, 그러니까 이별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공부해도 잘 안 되는데 예. 저는 막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쌀 때 사지 말고 쌀 때 좀 용기를 내시죠. 지금 이거 200일 때보다 반이나 싸진 거예요. 어? 200일 때보다 반이나 싸진 거라고요. 지금. PER 200일 때보다 한 148까지 네, 왔으면 많이 낮아진 싸진 거예요. 거죠. 옛날보단 많이 싸졌어요. 옛날엔 진짜 비쌌었거든요. 예. 네. 우리 이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위클리 차트입니다. 위클리 차트인데 이때 이미 기업 분할 있었죠. 그러다가 또 이때는 또 주가 빠지니까 좀 싼 맛에 사라고 액면 분할까지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연간으로 22년, 23년, 24년 자 이제 금년 1분기는 5월 3일 날 그것도 우리 노는 날 토요일 날 그거 하는데 실적이 공개된다는데 자 이거 매출도 이렇게 22년에서 23년으로 좀 늘은다 싶은데 작년에 훅 줄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PER이 산출이 안 되죠. 여기는 뭐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보면은 이게 꼭 K증시만의 특징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앨범알입니다. 네. 맨날 이제 우리 2차 전지주를 갖다가 테슬라 주가하고 저 리튬 뭐 대장주라고 하는 앨범알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켰습니다만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지금 커서가 가르치는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코로나 때 위치로 왔습니다. 그냥 사고 싶네요. 그냥 사고 싶네요. 뭐. 그렇죠. 예. 상승폭 다 반납하고 다시 제자리로 온 다 느낌이니까. 원위치 해버렸는데 예. 예. 그런데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크죠. 이 구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종목들 가운데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다 어떻게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으면 여전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강성희 대표님 방송도 이렇게 참고하면서 많이 보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주로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물리지 말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요. 그렇죠. 안 물려야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한 1, 2년 잘 벌었다가 결정적일 때 한번 탁탁 털리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글쎄요. 이 회사의 뭐 PER 이런 거 뭐 펀더멘털, 리튬 가격의 향후 전망, 수요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쯤 왔을 때 뭐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막 사겠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때 너무 우리 2차 전지나 이쪽에서 너무 광분했어요. 너무 광분하게끔 펌프질한 선수들이 있었고 그 선수들이 지금 와서 그 회원들이나 고객 자기들 돈 벌게 해준 사람들이 정말 고민 끝에 메일을 하든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떡하나요 하면은 그렇게 화를 낸다네요. 여태 그거 포트 조정하고 뭐 했냐고. 8월에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이 바닥에. 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어떻게 내 돈을 갖다 남한테 맡깁니까? 선생님 2차 전지 싫어하시죠? 2차 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상승을 조금 약간 옆에서 부추긴 일부. 그 사기꾼들이 싫은 거예요. 예, 뭐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달러 좀 여쭤볼게요. 이쪽 전문가시잖아요. 달라요. 예, 달러.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0 및 99 수준인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요거 보시죠,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요 100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가 하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00, 100을 회복할 수 있는가? 100을 회복할까 말까 했더니만 21선, 이른바 주 추세선이라고 하는 21선이 가파르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최근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조금 말이 바뀌면서 달러 숏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올라올 수 있다고 봤는데 자, 이것도 지금 큰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게 이 레벨은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물고 내려왔죠. 물고 내려왔고 월간 차트에서 이런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위로 돌아설 만한 뭐가 아직 안 보입니다. 월간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가도 돼 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월가의 IB들이 지금 하방 쪽으로 지금 또 굉장히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사를 한번 보세요. 네. 당분간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것에 의견을 모으는데 미국 무역 정책의 극적인 변화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들의 대규모 이탈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경제가 잠재적으로 구조적 쇠퇴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게 이제 총괄적인 어떤 요약인데 골드만삭스 자기들 이제 뭐 몇 주 전에 달러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그 전망 다시 되짚는다 하면서 돌려 세우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럽 통화 아마 유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럽 통화 유로나 파운드가 굉장히 수혜제가 될 것이다. 그쪽 통화들이 강해질 것 같다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이번 주말에 나오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준다면은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금리 격차가 또 줄어들므로써 엔이 또 강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네. 엔이 좋아 보인다. 뭐 슈로드 같은 자산 운용사 얘기가 미국이 자유무역이 아니라 균형무역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달러 약세 배경이다 하는 것이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로달러 연말까지 1.19 지금 뭐 1.13 라운드인데 1.19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될 거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갇혀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최근에 좀 내려오다가 달러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것 따라서 왔는데 지금 보아하니 얘가 1420 밑도 어렵고 1480은 위도 어렵고 요렇게 그냥 갇혀버리는 쉽사리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됐고 글쎄요. 환율도 2+2 그 베센트 장관 그리고 그쪽에 무역 대표부하고 우리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통상자원부 안 장관님 뭐 이렇게 해서 2+2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일단 뭐 정부가 하는 일을 일단 까고 싶어하는 평론가들은 무조건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아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뭔 얘기가 오갔는지 그런 상황에서 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환율을 갖다가 건드렸다 하는 얘기인데 일본한테는 환율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환율을 건드렸다. 설마 우리 보고 원화 더 절하시켜 이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상태인데, 예. 미국이 예를 들어서 환율을 갖다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을 했다면은 원화가 좀 절상되는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는 그쪽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정도이긴 합니다만 당장은 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만큼은. 그러나 달러 약세 근데 달러 약세가 다시 좀 가파르게 진행되는 장이 온다면은 주식도 우리가 최근 4월에 겪었던 상황처럼 안 좋아질 거다.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게요. 거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